자, 확률과 통계 5 아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설문에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들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가려고 해요.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순열 단원의 연습 문제 2번이거든요. 어느 분이 이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여기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A반 학생들은 잘못된 문제 풀이를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B반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동영상을 다른 걸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나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출석 확인이 잘 안 됐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의 답이 24가 아니고 96이에요. 96. B반 친구들은 아마 96으로 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오류 나가지고 그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총 4명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일단 짝을 지어야 하는 상황. 두 번째는 자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마지막에는 안에 앉을 것인지 바깥에 앉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짝을 짓는다. 남자가 1명,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 있습니다. 얘네를 짝을 지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쪽을 돌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짝을 요렇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여자아이들 자리를 바꿔서 요렇게 지을 것인가 그게 2명이기 때문에 얘네가 자리를 살짝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선생님, 남자애들은 자리 안 바꾸나요? 하시는 분들은 남자애들 자리까지 바꿔가지고 4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짝을 짓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2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리를 정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이 보트의 몇 번째 칸에 앉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커플이 2개예요. 남녀 커플, 이렇게 커플이 2개인데 그 총 4개의 자리 중에서 그렇습니까? 2자리를 결정을 해가지고 얘네를 앉혀야 돼요. 첫 번째 커플 나와가지고 우리 어디 앉지? 여기 총 4개의 자리 중에서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결정하는 게 이제 4가지 되죠. 그럼 걔네가 앉았는데 그 위에 이제 또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커플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정할 때에는 첫 번째 커플이 앉아있는 자리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해가지고 얘가 이제 4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12가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앉혀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커플이 와가지고 난 맨 앞에 스릴 있게 맨 앞에 앉겠어 할 수 있잖아요. 난 여기 앉는 게 좋아. 여기 앉기로 했는데 이제 물이 많이 튀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카메라가 잘 보이는 자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너 좋은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네가 어디에 앉을래?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학생이 와가지고 누가 안에 앉고 누가 밖에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커플당 2팩토리얼씩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커플도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여기서 2팩토리얼. 두 번째 커플도 남녀 앉을 것인지 여남 앉을 것인지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2팩토리얼.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처음에 이제 짝 짓는 과정, 몇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안에 앉을 것인가, 밖에 앉을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 모두 다 곱했더니 96가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 지금 올려놓은 동영상에는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나 선생님 불안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조합 파트의 설문지를 쭉 보다 보니까 분할 문제를 풀 때 자 밑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분할과 분배 눈 아프죠? 여기 있다. 분할과 분배 요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2명 분할할 때는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규모가 똑같은 그룹으로 여러 개 나눌 때에는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3팩토리얼 나눠준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도 2명 나눌 때는 크기가 같은 그룹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1명, 2명, 3명 분할할 때는 세조 순서를 막 바꾸니까 3팩토리얼 안 해줘도 되나요? 그랬는데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얘네를 지금 이게 필기가 다 되어 있어서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요? 자, 얘네를 지금 이
이거랑 A, B, C, D 이렇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꿔도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두 명이기 때문에 얘네가 자리만 싹 바꾼 건지 그 안에 구성원들까지 달라지는 건지는 멀리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덩어리, 잘 안 보여. 두 덩어리면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잘 알 수가 없다고요. 헷갈린다고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 구성원들이 이제 A, B, C, D, E, F 되면서 걔네끼리 자리를 살짝 바꾸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달라. 한 명, 두 명, 세 명 나눴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나요? 크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답을 간략하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3팩토리얼로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규모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읽다 보니까 누군가가 분할과 분배가 교육과정상에서 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둬야 될까요? 했는데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완전 삭제돼가지고 수능에 절대 내지 않을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또 이제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상에 다루지 않아도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면은 알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죠. 학력평가 같은 거에.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그 창의 융합 프로젝트 그 부분에 이제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질문 들어온 것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순열은 순열인데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모양이 똑같은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얘네들을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요. 교과서 내용을 가렸어요. 일부러 가리고서 여기다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이 공식을 유도를 해 놓았는데 요거는요. 나는 1등급을 노리고 있어. 나는 한 1.9등급, 2.3등급 정도 노리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제 유심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순열에서부터 유도를 할 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아이들을 줄 세운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A1, A2, B 이런 걸 가지고 줄을 한번 세워보고 눈치채셨겠지만 요거를 삭제하고 번호를 지우면 A, A 똑같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또 이번에는 A1, A2, A3에다가 B 요렇게 이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번호들이 없다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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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면 줄 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예, 봅시다. 지금 A1, A2, B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줄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거 3팩토리얼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얘네를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제 번호를 지울게요. 자, 이게 지워가지고 사실은 A1, A2가 아니라 A, A, G로 이제 같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봤더니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잘 썼습니다. A1, A2, B였던 것과 A2, A1, B였던 것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같다고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괜찮죠?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2 팩토리얼. 둘이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A, B, A랑 A, 여기가 지금 1, 2였는데 2, 1이었고요. 두 개가 같아요.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2 팩토리얼 가지가 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번호를 뗐더니 똑같은 모양이라고요.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2 팩토리얼 가지.
2팩토리얼 가지만큼씩 묶여가지고 실제로는 서로 다른 모양이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얘를 얼마로 나누냐면 2, 사실은 2팩토리얼로 나눈다. 왜냐하면 2팩토리얼 가지만큼씩 하나로 변했잖아요. 맞아요? 둘이 묶여서 하나가 된 거지. 2팩토리얼로 나누어서 3가지라고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A1, A2, A3, B 총 4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거든요. 원래는 얘가 4팩토리얼 맞나요? 4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번호를 또 지어볼게요. 보이세요? 둘이 같다고요. 사실은 얘네 둘만 같은 것이 아니라 얘도 다 같아진다고.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썼거든요. 총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요. 왜 6개게? 그쵸? 여기 지금 1, 2, 3 해가지고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던 애들이 3개가 있어요. 얘네 셋이 자리를 막 바꿔가지고 6가지가 됐다고요. 사실은 6가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자리를 서로 바꿔가지고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번호를 지우고 봤더니 다 똑같은 배열인 게 6가지, 3팩토리얼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이 6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한 가지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느냐? 3팩토리얼로 나눠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래쪽에 아직 번호를 지우지 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A1, A2, A3 얘네 셋이 B는 여기다 이제 가만히 두고 얘네 셋이서 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다 써보게 되면 3팩토리얼 가지 6가지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전체 경우의 수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자, 결론을 내게 되면 얘네들을 막 줄을 세우잖아요.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숫자의 배열들 A, A, B, B, B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가 이런 건데요. 얘네를 줄을 세운다. 일단은 다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줄을 세우시는 거예요. 5팩토리얼. 그래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막 바꾼다고요. 그래서 2가지가 같아진다고. 2가지씩 묶어야 돼요. 2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총 120가지고 2로 나누면 얘는 A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이제 2개 묶으면 60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이 상태에서 120을 2로 나누면 60가지가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B 얘네를 보는 거야. 얘네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막 바꾸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셋이서 돌아가기 때문에 3팩토리얼 다시 얘기해서 6가지가 모양이 같아져요. 6가지가 이 예를 든 요 부분처럼 6개가 하나의 세트가 된다. 그래서 얘를 또 나눠주셔야 돼. 6으로 3팩토리얼로 아까 60이었는데 또 계산하시면 10 이렇게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AABB다. 좀 더 간단하게 AABB 이번에는 요거 4개를 줄 세우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아 4개구나. 근데 2개 같구나. 2개 같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이 어려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다 이제 해보시면 요렇게 6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AA, BBB, CCCC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총 몇 개인가 확인하세요. 총 2개, 3개, 5개, 10개거든요. 얘네를 줄 세우는 방법 10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5팩토리얼 해가지고 계산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하튼 요런 식이 된다. 얘가 이제 겹치는 아이들, 모양이 같은 아이들마다 세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3개니까 3팩, 5개니까 5팩 얘네끼리 막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리를 바꾼 경우의 수만큼씩 나누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서도 또 이제 궁금한 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면 18, 19 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K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괜찮으신 분들은 한 장 넘어가시면 20쪽의 문제 7번 20쪽에 21쪽에
4번 문제 먼저 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21쪽에 4번 문제 해보세요. 왜 이 문제를 먼저 하냐면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들과 제일 유사한 문제라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간 깃발 2개,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발 3개. 총 몇 개예요? 2개, 3개 하면 총 7개잖아요. 그래요? 총 7개. 7팩토리얼. 그리고 빨간 깃발 둘이 자리 막 바꿔요. 그게 2팩토리얼. 괜찮으시죠? 또 파란 깃발 2개 자리 바꿔요. 2팩토리얼. 그리고 노란 깃발 3개가 자리를 바꿉니다. 7팩토리얼. 7, 6, 5, 4, 3, 2, 1. 2, 1, 2, 1, 3, 2, 1. 지우고. 5, 6에 30. 21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대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20쪽 가셔서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어 단어의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얘는 보자. SUCCESS네요. 자, 겹치는 게 어떤 것이 있나, 반복되는 게 있나 보시면 되는데 지금 C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해서는 7개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U나 E 같은 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얘네는 그냥 두시면 돼요. 특수한 케이스 아니고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총 7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얘네를 줄을 세울 건데 그쵸? 서로 다르다라고 치면은 그냥 7팩토리얼로 답이 되는 것인데 S, S, S 똑같은 게 3개 있잖아요. 3팩토리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C, C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눈다. 7, 6, 5, 4, 3, 2, 1 3, 2, 1 2, 1 3, 2, 1 지워주시고 2가 이렇게 지워지나요? 그럼 2, 50, 7, 6에 42 420까지 경우의 수가 420까지가 나오게 된다. 이제 2번 문제도 비슷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2번 문제 일단 볼게요. 어디 보자. S가 하나, 둘, 셋. 3개 있네요. 자, 이번에는 T가 하나, 둘, 3개 있고요. 그리고 I가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총 알파벳의 숫자는, 알파벳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나 됩니까? 이렇게 되나 봐요. 자, 그래도 풀이 방법은 비슷하다. 일단 10개가 서로 다르다고 치면 10팩토리얼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S가 3개니까 얘네 셋이 자리를 막 바꾸는 경우 나눠주셔야 되고 T가 3개니까 얘네 셋이 자리를 막 바꾸는 경우 나눠주셔야 되고 I가 2개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나눠주셔야 돼요. 10, 9, 8, 7, 6, 5, 4, 3, 2 맞나요? 그리고 3, 2 1을 이제 안 쓸게요. 3, 2, 2 3, 2, 2 2, 4 아이 요걸 지울걸 10 9, 7에 63 8 8, 3, 24 8, 6에 48 해가지고 얘가 5만 40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너무 크다 그쵸? 5만 400까지 여하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얘가 좀 풀기 싫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제 2개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겹치는 거 이제 같은 것이 몇 개나 있는가 세가지고 그만큼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7번이 좀 감이 온 것 같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35쪽으로 가셔가지고 문제 5번 한번 해볼게요. 35쪽에 문제 5번 한번 해보자. 시간을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앞서서 문제 7번을 풀고 나서 문제 5번으로 왔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자신 있지? 하고 풀려고 봤더니 같은 유형 아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초보자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인데 문제를 살짝 꼬아놔가지고 보이질 않죠. 자,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볼게요.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랬어요. 이거 뭐요? 이거 어떻게 줄을 세워? 자,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이란 얘기는 A와 B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A와 B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A와 B를 비교하면 A가 더 앞에 와야 돼요. 저도 학창시절에 이런 문제 보면은 이제 A가 B보다 앞에 오는 거, 둘이 자리를 먼저 막 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C, D를 막 돌려가지고 메꿔 넣으려고 시도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런 문제 볼게요.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A와 B가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총 5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문자를 일렬로 줄 세우니까 5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A와 B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2개 있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빈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은 자 A와 B가 들어갈 자리를 A, B 알파벳으로 두지 말고 빈칸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C, D, E 얘네를 줄을 막 세우는 거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대로 줄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C, 네모, D, 네모, E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 D, E, C, 네모, 네모 아니면 E, 네모, D, 네모, C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줄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야? A와 B를 넣자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A를 어디 넣고 B를 어디 넣죠? 문제 주어져 있어요.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그러니까 넣어봐. 이렇게 하시라고.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이렇게야. 그래요? A와 B의 자리는 우리가 이제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다.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얘가 A, B 이런 식으로 메꿔진다는 거예요. 다시 A와 B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넣을 건지는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걔네 둘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그 2자리를 빈칸으로 두자. 그래서 총 5개를 줄을 세우는데 마치 똑같은 게 2개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자. 괜찮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5개를 줄을 세울 건데 똑같은 거 2개 있잖아요.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5, 4, 3, 2, 3, 5, 10, 60까지 답이 5번이 된다. 괜찮을까? 괜찮으실까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얘는 얘보다 앞에 오고 얘는 얘보다 앞에 오고 옵션을 많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하자. 7개를 나열할 건데 A, B, C, D, E, F, G까지 나열을 하면서 A가 B보다는 앞에 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D가 E보다 앞에 오도록 이렇게 해보자. 얘네가 4개가 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A랑 B랑 비교하면 A가 앞쪽에 오고 D와 E를 비교하면 D가 앞쪽에 오게 이렇게 배열을 하자.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분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마찬가지로 문제 5번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와 B가 들어갈 자리를 네모 이렇게 놓자고요. 그런데 D와 E가 들어갈 자리도 네모로 놓게 되면 누가 A, B고 누가 D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얘는 세모로 놓을게요. 괜찮으시죠? 얘네 둘은 들어갈 자리 세모로 놓겠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단독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줄 세워야 되는 문자가 총 몇 개냐면 그쵸? 7개. 7팩토리얼.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모양인 애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2개. 네모 2개.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또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줄을 세웠더니 만약에 C, 네모, 세모, 네모, F, 세모, G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나 어디 갔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있죠. 이 상태에서 줄을 이제 세웠으니까 여기다 이제 네모에다가는 A, B 이렇게 넣고 세모에다가는 D, E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 D를 어디 넣고 정신 차려라. D가 E의 앞쪽에 온다 그랬죠? 이렇게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집마다 한 번씩 꼭 나오는 유형이고 실제로 앞에
스태티스틱 뭐야 그거. 단어의 철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이거 석세스 이거보다 이런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슷한 유형이라서 이리저리 막 건너뛰면서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제 교과서 20쪽으로 넘어가셔서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예제 3번으로 가봅시다. 예제 3번. 어느 도시의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거야말로 학평 단골 문제죠. 수능에는 사실은 잘 안 나오지만 학력평가에 자주 나오고 문제집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자, 도로망을 따라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찾아가면 되잖아. 그쵸?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예 화끈하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네요. 그런데 이런 미로찾기 같은 문제가 왜 하필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나오냐는 거예요. 위에도 나와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이 단원에 같이 나오게 되냐는 거예요. 얘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 자,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써볼까? 무슨 색이 좋을까?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요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다 다른 경우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얘가 이제 이동한 경로를 따져보시면요. 세 가지가 모두 가로로는 4칸, 세로로는 3칸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나? 너무 결론을 확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자, 이렇게 위로 1칸, 2칸, 3칸 가고 옆으로 4칸 같다는 거예요. 맞죠? 자, 보라색 경로도 따라가다 보면 1칸, 2칸, 3칸, 4칸 가로로 가고 1칸, 2칸, 3칸 세로로 이동합니다. 파란 경로도 마찬가지로 1칸, 2칸, 3칸, 4칸 4칸 가로로 가고요. 3칸을 세로로 이동해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로는 4칸, 세로로는 3칸 이동을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거네. 그쵸?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가, 세. 7개의 문자를 배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열을 했더니 가세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세 보라색처럼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세색 가가세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가라는 거지? 가세색 가가세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줄 세웁시다. 줄을 세울 거야. 세. 7개를 줄을 세울 건데 가로가 4개. 이제 이해되세요? 세로가 3개. 이렇게 줄을 세우시면 된다고요. 7, 6, 5, 4, 3, 2 얘랑 사라질 것이고 3, 2. 3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제가 너무 이게 이제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대충 설명을 드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설문에다가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문제 8번. 문제 8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예제랑 똑같은 경우고요. 2번은 약간 꼬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 한 4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다람쥐가 있다. 다람쥐가 길을 따라 움직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 B까지 최단 거리로 움직였으면 좋겠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다가 이쪽으로 막 왔다 왼쪽으로 밑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단 거리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만, 맞아요? 그리고 위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얘가 다시 돌아가고 밑으로 가고 이러면 경우의 수 셀 수 없죠.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위로 요런 이제 옵션을 2개로 제한을 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 9칸 이동해야 되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로 5번. 세로 방향으로는 4번 움직여야 돼요. 5번, 4번.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가로로 가 이렇게 세.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이제 배열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총 9개의 문자를 배열한다. 가로가 5개, 세로가 4개. 얘가 줄을 세워. 9, 8, 7, 6, 4, 3, 2. 따단. 7, 9, 63, 126까지가 나오게 된대요. 괜찮아요? 자, 요거를 줄 세운 다음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만약에 줄을 딱 세웠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가로로 5칸 가고 세로로 4칸 가는 것이고, 만약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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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세 이렇게 나오면 가로, 세로, 가로, 얘 왜 이래? 자, 미안해요. 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이번엔 C를 거쳐서 B까지 갔으면 좋겠대요. 좋죠? C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간다. 일단 C까지 가야겠네. 그래요? C까지 간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고 C에서 B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야. 자,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C로 가는 경우 구하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A부터 C까지다. 색칠해 보시면 요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가로로 몇 칸? 가로로 2칸. 맞나? 1칸, 2칸. 세로로는 3칸 이동을 하셔야 돼요. 1칸, 2칸, 3칸. 아, 가가, 세 이런 거구나. 너무 못생겼다고. 다시 쓸게요. 자,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세로. 얘네를 줄을 세운다. 5팩토리얼에 2팩,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10가지 나와요. 못하겠어? 자, 5, 4, 3, 2, 1, 2, 1, 3, 2, 1 해가지고 지우고 10가지가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C에서 B로 간다. C에서 B로 가는 경로를 따져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로로 몇 칸? 1칸, 2칸, 3칸. 세로로는 1칸. 총 몇 칸 가요? 4칸 가요. 4칸 가는데 가로로 3칸 가고 세로로 1칸 가고 얘가 4팩에 3팩 4가지가 됩니다. 괜찮을까? 너무 빠른가요? 이렇게 해서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꼭 우리 초보자들이 고민을 한다고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 더해요? 곱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세트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인지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멈추면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C에서 B까지 쭉 연장돼서 가야 되잖아요. 동시에 세트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2개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총 4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잘 따라오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21쪽에 스스로 확인하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35쪽 가셔서 6번 문제 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다시 자세히 봤더니 여기가 그쵸? 어머,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를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가다가 오 지나갈 뻔. 가다가 오 지나갈 뻔했어.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 일일이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로 절대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가 아니고요. 차라리 그쵸? 차라리 수학에서 이제 여집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다 당당하게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은 다음에 A에서 B까지 자유롭게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1번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구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빼면 되지.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돼요. 맞아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할게요. 그래서 PQ를 연결하는 선분 PQ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정리가 되셨어요? 자,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와, 여기를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가지? 일일이 세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용감하게 연결한다.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한다.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자유롭게 다 구하신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시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여기를 지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경로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가 Q, 여기가 P. 자, 전체 경우의 수. 이제는 알겠지. 전체 A에서 B까지 가려면 가로가 4칸, 그래요? 세로가 3칸. 가로 4칸, 세로 3칸. 이제는 그냥 이렇게 쓸게. 가로 4칸, 세로 3칸.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7팩토리얼에 4팩에 3팩. 맞니? 빼기. 이번에는 PQ를 지나가는 경우. 그럼 아까 다람쥐가 도토리 먹듯이요. A에서 P까지 오고요. P에서 Q를 지나가고요. Q에서 B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구해주시면 돼요. 총 3개의 경로가 나오는데 3개의 경로가 세트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셔야 된다라는 거. A에서 P까지 먼저 가볼게요. 가로로 3칸, 세로로 1칸. 총 몇 칸? 4칸 된다. 4팩에 3팩. 곱하기. 자,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 되게 여러 개예요. 와씨 고민 많이 해야 되니? 아니죠.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선생님 이렇게나 이렇게는요. 최단거리라고 했지? 그래서 한 가지가 된다.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거리 쭉 올라가면 끝이죠. 한 가지. 이번에는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다. 얘는 이제 이렇게 2가지가 돼요. 맞아요? 근데 얘를 앞서 표기한 것과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가로로 1칸, 세로로 1칸, 총 몇 칸? 2칸 이렇게. 얘가 7, 6, 5, 6, 5, 35 빼기 8 해가지고요. 2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요게 이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이제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써드려 볼게요. 7, 6, 5, 4, 3, 2, 1은 밑에 거랑 이제 약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죠. 이렇게 지우고 3, 2, 1 곱하면 6이라고요. 앞에 게 35. 괜찮으세요? 뒤에는 4, 3, 2, 1, 3, 2, 1. 1 곱하기 2, 1.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8. 35 빼기 8. 27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 우리 어디죠? 저기 교과서에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뭐라? 예, 스스로 마무리하기 뒤쪽에 38쪽에 보시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창의 융합 프로젝트 나와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 뒤에 배우는 중복조합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 같은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선행이 되신 분들이나 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읽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사고에서 나온 문제 되게 많이 이제 실려있는 그런 문제집 있죠. 되게 센 문제집. 그런 문제집이나 기출문제 1등급 만들기 이런 거 푸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막 구덩이 파놓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나가지 않게. 그런 문제 보신 적 있어요? 구덩이 파놓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이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구덩이가 파져 있는 문제. 자, 한번 해볼까? 설명 이렇게 구덩이가 시커멓게 파져 있잖아요. 보통은 교과서 같은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덩이가 파져 있으면 용감하게 이거 어떡하지? 구덩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점을 찍으세요. 보이려나? 아이고 너무 미안해요. 자, 점을 찍으세요. 어머. 자, 점을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그 점을 전체 경로를 다 구하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경로 빼고 이렇게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60, 70%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손을 더 많이 써야 하겠지만 대각선 막 그려서 해결하셔야 되지만 웬만한 난이도의 문제는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경우 빼주시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용감하게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합 파트로 넘어가 가지고요. 아마 중복조합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중복조합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